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고시충주들이 끝없이 시세가 나오죠. 특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 다 했어요. 40조 원 되는 종목이 그냥 상방 슈팅으로 그냥 쭉 가버린다.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왜냐면 이번 년 초만 하더라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설마 고시충주들이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수급이 뭐 강하게 들어온다고 좀 보여지긴 해도, 그래도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들도 수급이 잘 들어오는데, 중소형주들은 말 그대로 뭐 스테이블 코인 뭐 관련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껴져 있어야지 수급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 뭐 정책주라든지 뭐 지역 화폐라든지 뭐 다양했잖아요. 뭐 게임주라든지, 음? 아니면 뭐 로봇 테마주라든지 원전 테마주라든지 뭐 이렇게 엮여야지 뭐 잠시 한 방씩 한 방씩 수급 들어오는데, 그 외에 엮이지 않은 중성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닥을 이렇게 기는. 근데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질 않고 지수는 쌩쌩 가는데, 말 그대로 고시충주들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 매매 안 하신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다. 이거는 한국전력도 수급 들어온 거고, 저는 말이 나오질 않았는데 확실한 거는 이런 고시충주들을 외면하는 이유. 저 같아도 외면을 해요. 사실 지금은 매매하는 게 답이긴 했어.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고시충주들 대기업들은 한번 매매를 해볼 걸 그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태 그 트레이더 생활을 하면서 고시총주들을 이렇게 많이 잡아본 기억은 없어요. 뭐 해봐야 삼성전자 정도? 그 외의 종목들은 뭐 지속적인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밀리다가도 쭉쭉해서 신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과거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물려도 되는 종목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물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수익을 크게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손대본 적은 있어도 그 외에 고시충주들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아가지고 손대본 기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수많은 그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봐요. 뭐 삼성증권 뭐 증권사도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몰래 수급 들어오는 것 같아. 제가 뭐 봤을 때 뭐 3% 4% 5% 끌어올렸으니까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뿌였고요. 보통 투자자들은 막 20% 상한가 되는 종목을 보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을 잘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증권주에. 어차피 뭐 이번에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증권주도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맞긴 한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루한감이 있거든요. 물론 이미 이제 4월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뭐 2배, 3배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뭐 중소형주들도 이렇게 뭐 시원시원하게, 중소형주였다 이게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것도 보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이젠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대형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으로 보면 고시충들이 끝없이 시세가 나오는 그걸 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되게 급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세다. 지수는 거의 다 갔어요. 지수는 거의 뭐 끝자락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끝자락까지 다 도달을 했다 거의. 뭐 많이 나와봐야 830포인트 부근에서 아마 밀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이 가봐야 앞으로 30포인트 정도? 그런 다음에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나오겠죠 또. 이런 식으로 좀 끌어올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끌어올리겠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7월 초까지는 흐름이 괜찮지만, 이후에는 이제 그 7월 초 이후에는 별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 거다. 8월 한 초중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우회한 흐름이 나온다고 본다면 수급 흐름이 별로일 거예요. 다만 이 시기에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중소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그 크게 간 건 없기 때문에 고시총주들이 아마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한 뭐 이번에 만약에 고시총주들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나오면 또 2차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초에. 그래서 좀 노려 보려고 그때는 고시총주들도 일단 1차 시세는 확인했어. 보면서 저는 그냥 뭐 생각이 무념이 됐습니다. 저걸 보면서 야이씨 무슨 너무 심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잡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오긴 할 테지만 며칠은 더 나오긴 할 테지만 일단 7월 달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 달 때는 저도 추천주를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말해도 또 물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명히 8월 이후에는 가요. 8월, 9월, 10월, 11월 보면 제가 그 7월 달 때 추천주를 드리더라도 그 종목이 물려 매수한 다음에 막 마이너스 5%, 6%, 뭐 10%뭐 이런 식으로 밀려. 근데 결국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눌림자리 중에서도 제가 세우는 기준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거다. 목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신고가 나온다. 이건 거래량을 통해서 봤을 때 장중 흔들림은 있어도 결국은 나온다. 그렇다고 또 하방으로 밀려봐야 뭐 마이너스 10% 이내.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주로 추천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7월 달 때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린다 하더라도 바로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 바로 수익 나오기보다는 일시적인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 일시적인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매도만 안 하면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수익으로 보시는 종목인데 일시적으로는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전일 2025년 6월 25일 장세는 어떠한 섹터들이 수급이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먼저 바이오 섹터에서 강한 이슈가 터졌었죠. 그러니까 24일 날 AB용 같은 경우는 24일 날 클라우딘 3 타깃 항체 치료제인 ABN 501이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되면서 계약 규모만 무려 1조 8천억에 달한다는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기술 수출 사례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기사예요. 상한가 점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재죠. 초특급 호재죠. 그래서 운 좋게 위에 잡았는데 이제 상한가 친다. 그럼 점상 풀릴 때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사실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AB온이 뭐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통근증권 관련해서 난리도 아니죠. 특히 뭐 한국 에타 결전이 STO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공식 오픈하면서 뭐 K 옵션하고 이제는 그 서로 옵션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금일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거의 조정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에 반면에서는 뭐 STO 관련주나 스테이블 코인이 조정이 나오는 그 가정에서 그동안 좀 잠잠했던 종목들이 강하게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K옵션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미술품 주각 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 중이고 서옵션도 별도 이제 그 계열사지만 역시 그 고가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그 자산 디지털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둥반 수혜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면세점 운영사인 JTC 역시 ST와 연결될 수 있는 실물자산 보유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전일에 이어서 JTC도 굉장히 좀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다. 의도적으로 밀고 호재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럼 다시 또 살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시장에 또 관심을 금일계야 뭐 거의 대부분 밀렸지만 부분적으로는 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역시나 추가적인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추가적인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고요. 사실 저는 제주은행이 좀 아까워요. 제주은행은 제가 이 부분에서 추천드리려고 했거든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설마 은행주가 이렇게 좀 크게 오르겠나? 어? 보통은 이런 종목은 약간 금리 관련 쪽으로 더 쏠리잖아요, 수급이.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과 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약간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이거 여기까지 엮이겠어 했는데 수급이 그냥 들어오면서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그렇다고 따라 붙으시면 안 됩니다. 잡으시더라도 이 부분에서 잡는 거나 아니면 한번 이런 위아래 꼬리 소양봉이 나왔을 때 잡으시는 게 더 맞겠죠. 이 패턴과 유리한 패턴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목이지만 노브 관련주 중에서 LS 트라이테이랑 좀 유사하죠. 패턴이 좀 엉뚱한데 여튼 차트를 보면 좀 이런 설명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뭐 제주 은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게 흐름이 들어왔다. 그리고 금일은 당연히 반도체, AI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왔죠. 제주은행에서 제주 반도체부터 뭐 미래 반도체, 뭐 아이언 디바이스, HPSP, 그 다음에 메페스 아크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관련주들이 골고루 들어왔어요. ISC, 뭐 어부부. 그래서 작거나 크거나 다양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아마 전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는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제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LTC 수소차 이제 부품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LTC나 유일 에너테크, 얘는 펫배터리 관련주도 약간 연동이 되어 있죠. 근데 금일 전일 같은 경우는 수소차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소소하게 이렇게 관련주들이 수급이 순환하면서 한 방씩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근데 거의 고점 부분이고 8호 같은 거는 거의 고점 부분이고 캐리는 환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그냥 이슈화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온 것뿐이지 잡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i3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입니다. 적외선 영상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드론 미사일 야간 감시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증권사 리포트에. 그래가지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류 테마주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KTC하고 동방이 특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외에 뭐 인터지스라든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인터지스, 한익스프레스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 다음에 한솔 로지스틱스 대표적인 물류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종목들도 아마 그 해상물류 노선 변화와 맞물려서 수혜 가능성이 좀 언급된다. 그래서 이런 뭐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전일 북극 항로 객처 기대감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북극 항로 개척을 함으로써 해상 물류 노선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예상을 하고 이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VR 콘텐츠 수출 분야에서는 스코넥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뭐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작 VR 게임인 후지의 떠 돌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SR 콘텐츠 수출 관련 테마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개별주로도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도 놓치면 안 되는 이런 흐름인데, 플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일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노브택시용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그러니까 로봇주도 개별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어요. 로볼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용 로봇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미래 교육 시장까지도 이제 좀 타겟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하고 로봇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전 테마주들도 사실 유스케이 파워가 좀 강하게 들어와서 저는 원전 테마주 좀 기대했는데 장 초반에 수급이 싹 들어오고 그냥 밀어버리더라고. 근데 이 와중에서도 후속주 측면으로 평가받던 종목들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DL ENC나 뭐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원전 관련주로 또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이제 고시총주들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수급이 끌어올려서 현대건설은 어떻게 했지? 현대건설 우도 궁금하네. 그 현대건설이 뭐 저 정도까지 올라가진 않네요. 근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방을 먹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좀 웃긴 게, 보통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치 투자 부르는 전문가들, 어, 정말 뭐 맨날 여기서도 가치 투자, 여기서 저평가돼 있다. 현대건설은 애초에 저평가돼 있긴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저평가돼 있었고, 이때 뭐 2020년도면 말할 것도 없죠. 이때는 뭐 수급이 그냥 짝짝짝 들어오는 때였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정도는 2020년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이때 시장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 고시총주들이 그다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 먹기 위해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한 방 먹기 위해서 거의 한 5년 기다리는 겁니다. 5년, 6년, 7년, 10년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투자자분들께서 가치 투자 책을 막 읽고 계신다. 그러면 저 너머로 던져버리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런 대기업을 매수하잖아요. 그럼 이 큰 거 한 방 먹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웃긴 거는 도중에 올라가면 또 오랜만에 너무 잘 올라가다 보니까 도중에 매도를 또 사람 심리상, 인간 심리상 매도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사실 전 매매라고 봐요. 가치 투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 종목의 저평가 여부를 볼 수 있어요. 차트 베이스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무 구조를 보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저평가돼 있네. 그런 약간 심리적인 그 안도감이라든가 약간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이 기업의 내용들을 보는 거지. 사실 10년, 20년 보유하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10년, 20년까지 어떻게 봐? 그 기다렸는데 또 안 올라가면 또 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사실 가치 투자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좀 비춥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원전 테마 얘기 나오는데 엉뚱한 말까지 나오는데, 일단 원전 테마는 DL ENC하고 이제 현대건설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모습이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종목들 보면 뭐 파미셀 눈에 띄었습니다. 파미셀 같은 경우도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근데 참 그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기전자 소재 부문에서 실적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수혜주로 또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가치적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었다. 굉장히 좀 변화하면서 이렇게 AI 시대에 맞춘 수제주 포지셔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미셀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놀라고 있는데, 그 외에서는 또 뭐 오텍 같은 경우는 권리락 이슈로 수급이 들어온 거고, 텔콘 RF제약도 금일 연속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이 종목 뭐 유무상증자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온 거고, 스맥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사실 노복 관련주기도 했어요. 사실 소외받고 있는 노복 관련주. 근데 이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갑자기 점상을 치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아무래도 S&T 홀딩스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와 엮여가지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무슨 점상도 쉽게 내네 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차트 베이스 좋아 보이는 종목이 오히려 안 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쌍바닥을 치더라도 앞전저점 깨트리잖아요. 깨트리고 이렇게 천천히. 그것도 그동안 웃긴 거는 시장 흐름이 좋았는데 수급이 세게 들어온 격이 거의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도 10%야. 보통은 다 5%, 3%, 5%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정이 보면 흔들기가 너무 심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누가 보겠어 이 종목을. 근데 갑자기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 점상을 쳤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 치는 기업 아니면 고시충주들만 수급이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환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테마별로 명확한 이유와 정책 흐름이 맞물리는 이런 사실 구간에서는 수급이 강하게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사실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연결된 방향성 있는 테마 매매가 좀 만약 테마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준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 그냥 편하게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죠. 내가 정말 손해보기 싫고 로봇 관련주 매매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주부터 많잖아요.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부담이 되고 이렇게 바닥주에 있는 건 사실 저도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부실한 기업을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겠어요, 설마? 맞죠? 그래서 보면서 차트 베이스도 좀 열려 있고 이 종목은 잡아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다음날 제가 은봉지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일 영상 참고하시면 로봇주들은 다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PNS, 니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로보스타를 특히 말씀드렸습니다. 로보스타도 2대 주주가 LG전자예요. 2대 주주가 아니라 최대 주주예요. 얘는 LG전자가 최대 주주인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편해 보여가지고 말씀드린 측면이 큽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주로 금일 추천주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앞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이렇게 막 갭으로 띄운 다음에 또 음봉을 내보냈어요. 만약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밀리게 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정말 밑골이라는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전 LS 티라유텍도 굉장히 좀 좋게 봐요. LS 그룹에서 크게 시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로봇 관련주 치고도 시세가 크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상대론적으로 그냥 시세의 오름폭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로봇 관련주는 신성장 기업이 신성장 주기 때문에 어쩌면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로봇 관련주는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테마주라고 한다면 상승폭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시세가 많이 나온 것도 없고 LS 그룹 내에서도 시세가 뭐 나오지도 않았죠. 다른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막 이런 기업들은 그냥 수급 빡빡빡 들어왔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제 경험상 그룹별로 이렇게 껴져 있는 애들 중에서 시세가 들 나온 종목이 나중에 시세가 제일 강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HLB 시리즈도 그렇고 HLB가 먼저 가. 근데 나중에 HLB 뭐뭐뭐, HLB 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환해서 수급이 막 들어오잖아요. 앞자 붙여진 유사 기업들이 같은 동종 기업끼리 이렇게 엮여가지고 테마가 형성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여전히 좋아요. 좀 많이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뭐 요즘은 보면 기본적으로 고시총주기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 4,676억이니까 뭐 10전, 20전, 뭐 30전, 40전짜리도 20% 30% 상승 나오는데 얘라도 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닥에서 아직 2배도 못 갔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스모 신수제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승 나와야 되는 종목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좀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7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서는 시장 흐름이 잠시 교정기에 접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역으로 옆으로 긴다든지 시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로 넘어가서는 또 시장 흐름이 또 좋아져요. 8월 한 초 내지 중순으로 넘어가면 시장이 또 아주 좋아집니다. 흐름이 그래요. 지수 흐름 보면 그래요. 왜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됐거든요. 근데 조정 나와봐야 1, 2주예요. 한 2주 정도 조정 나온 다음에 옆으로 좀 긴 다음에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세가 안 나올 수 있다. 다만 2차적인 관련주들은 3, 4개월 정도 지켜보면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도 이미 시세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에 있는 중성주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이제 기관 외인들도 그 수익을 낸 그 대기업으로 이렇게 쭉쭉 올렸잖아요. 그 10전, 20전, 30전, 40전 단위로 조 단위로 수익을 본 그 금액이 중성주 쪽으로 밀어 넣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고시총주들도 저렇게 올렸는데 이런 바닥주들이 몇 배가 나올지는 사실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만큼 보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2차전지 관련주도 꽤 크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코츠테크놀로지,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실 갭으로 끌어올리고 갭으로 밀었다. 그 일단 뭐 이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이제 휴전을 확실히 뭐 휴전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뭐 이렇게 바로 죽일 것 같진 않다. 여기에서 한번 뭐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다든지 뭐 앞전 고점 봉 안에라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실적 거래량이 뭐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특히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 중앙이너비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휴전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살짝 밀다가 수급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좋거든요. 여전히 뭐 오일선이 이렇게 깨지는 모양 나온다 하더라도 한 방 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코어라인 스포트. 코어라인 스포트도 상당히 뭐 장초반에 뭐 11%까지 밀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죠. 아무래도 내일 이젠 그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흔드는 걸로 보여지는데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21선이 120선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옆으로 기면서 다시 또 상방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물량을 떨궈내려면 어차피 끌어올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방메디컬 같은 경우도,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동방메디컬은 제가 이 부분에서 그 추천을 드린 다음에 한 방 세게 나온 다음에 밀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차트 베이스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사실 여기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니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턴해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 넘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1선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분부터는 사실 매수를 하셔도 1차적인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 봤을 때는 바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더 민 다음에 뭐 옆으로 약간 좀 횡보하면서 상방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면서 변동은 최대한 짧게 하면서 이렇게 앞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확실한 건 21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좋은 매수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SS랩도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에 드론 관련주에 다 엮여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는 로봇으로 좀 수혜를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도 또 이슈가 또 나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방으로도 뭐 세게 밀 자리는 없고, 민다 하더라도 지수 때문에 민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다시 살리면서 상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딱히 만약에 난 좀 끌고 갈 수 있는 깡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딱히 문제 있지가 않아요. 뭐 밀린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우상향 흐름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호재거리가 있는데 그 재료가 좋은데 세력이 밀 이유가 없다고. 굳이 밀더라도 의도적으로 물량을 더 받아먹기 위해서 밀 가능성이 큰 거고요. 분명히 하반기에 또 나옵니다. 또 말일 되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언 디바이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펼쳤을 때 뭐예요? 바닥에서 지금 기고 있는 거죠. 금요일 수급이 역시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부분 제가 이 부분에서도 추천해 드린 다음에 이 바닥에서 완전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잡으셨다면 수익이 크게 나오는 거였죠. 그 외에서도 또 밀렸을 때 뭐라고 했나요? 이 종목은 쉽게 죽는 종목이 아니다. 쉽게 죽는 종목이 아니다. 21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다 뚫고 있잖아요. 지금 매물벽을.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수급이 또 강하게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냐? 끝나지 않죠. 그러면 이 종목은 ESS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커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종목들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향 흐름으로 수급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흐름이 문제예요. 이후에는 7월장이 제 생각대로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 종목이 바로 가기보다는 옆으로 긴다든지 소화 과정을 또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딱 펴보시면 고점 대비 너무 밀렸잖아요. 여기에서 밀어봐야 장난 수준이죠. 어차피 기다리시면 상방으로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 시장 흐름상. 지금 대기업만 지금 거의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기업들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 다 같이 가야 되는 장세이다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이 나면 결국은 다 같이 가요. 바닥인 종목들은 결국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위원택 같은 경우도 수급 굉장히 잘 들어왔죠. 이 종목은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매도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뒤에 거의 20% 정도 나온 거거든요. 거의 수익이 20%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젠 뭐 언급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더 나오더라도 언급 드리지 않을게요. 뭐 앞전 고점 돌파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갭으로 두 번을 쳐서 나왔기 때문에 21선 돌파도 나왔고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 매수한다고 다시 한번 밀린 다음에 우상향 흐름이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밀릴 자리이긴 하기 때문에 사익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금일은.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스프리마 HQ 같은 경우도 끌고 가십시오. 이 종목은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보안주 중에서는 엮일 가능성 매우 크다. 추후에 엮일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주랑 보안 관련해서 엮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코치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수익 들리고 제가 밑에서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이거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냥 끌고 가십시오. 나쁘지가 않아요. 고점 대비 그냥 확 밀어가지고 이 종목도 수급적으로 훌륭하고 분명히 상방으로 나오는 종목이니까 오히려 안정적이죠. 이런 종목이 손실나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손실나기 쉽지 않은 종목이고 시간 지나면 결국 수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티플레스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남북기업주가 개성공단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관광 쪽이나 개성공단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자원과 관련해서는 전혀 들어오질 않고 있네.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원래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차트 베이스는 워낙 좋아가지고 종목 자체는 그렇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세가 나올 때까지 여유 있으신 시청자님들 매매하셨다면 기다리세요. 손절하실 필요 전혀 없으니까 기다리면 한 번 먹는 한두 방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차분히 좀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인메덱스는 뭐 말할 거 없죠. 지금 옆으로 또 기고 있는 밀집하고 있는 형태인데 딱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계속 반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가요.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시면 그래서 차분히 좀 홀딩하신 관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는 일시적인 조정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손절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매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주식은. 그러니까 시간 끌어가지고 마이너스 30%, 40%, 50% 나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근데 마이너스 30%, 40%, 50% 나는 종목은 어느 종목에서 그렇게 나냐?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잡았을 때는 사실 마이너스 20% 이내는 그냥 건너뛰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상한가 한 방 치면 수익 전환 바로 되잖아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 막 15% 했을 때는 상가 12% 15% 했을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이제 30%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충분히 크게 조정을 크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가져온 추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라는 종목. 이 종목 좀 애매하긴 한데 가져와 봤어요. 어차피 수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뭐 시간으로 이렇게 밀렸는데 아주 감사죠. 밀렸으면. 그래서 만약에 금일 이렇게 민다, 이렇게 밀린다고 한다면 매수하세요. 매수 진입하셔도 수익 보십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본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과거 역사상 봤을 때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죠. 대장주죠. 화장품 관련 주계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는 기업이고, 과거에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하기보다 뭐 가끔씩 대장주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근데 과거에서는 뭐 중국 소비 관련된 이슈라든지 리오프닝 기대감이 나올 때는 무조건 한국 화장품이 1순위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그 상한가, 당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한가 치는 거 봤을 때 한국 화장품이 제일 먼저 쳤더라고요, 상한가를. 그래서 이 종목을 우선으로 가져온 거고, 그리고 현재 눌림 구간으로 잡혀 있는데 나쁘지가 않아요. 금일 만약에 밀리잖아요. 금일 만약에 시초가가 약세를 시작하면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습니다. 매수하시고, 저는 한 11,500원 이상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이 종목은. 11,500원, 크게 하면 12,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꿀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를 가져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2대 주주가 LG전자잖아요. 근데 로보스타는 최대 주주가 LG전자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전일 크게 뭐 언급드리진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시세가 한 방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가 좀 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고, 근데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좋긴 해요. 진입하기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금일 만약에 보합으로 이제 그 29,800원 부근에 시작을 한다, 그럼 매수하셔도 되고요. 운 좋게 추가적 밀 수 있습니다. 밀면 정말 꿀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금일 이제 29,800원에 진입하고 밀린다, 그럼 2차 진입하셔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아마 밑꼬리 달고 장대한부 한번 앞전고점 돌파하는 게 장대한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바로 안 나오면 내일 나오겠죠. 금일 안 나오면 내일 나온다 보고 한번 매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브스타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을 봤을 때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고 주로 자동차, 뭐 전자,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 자동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주로 뭐 LG전자 같이 이제는 지원, 그 부품 같은 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브스타의 가장 큰 강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라는 대기업인 LG전자가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엔 배경은 LG AI 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저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로보스타는 엔젤 로보틱스랑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만약에 두 종목 중에 고민이 됩니다 하면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은 로보스타를 매수하세요. 근데 난 지루한 거 못 참는다, 단기적 매매를 좋아한다, 그럼 로보스타가 맞는 거고, 아니다 난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고 마음 편하게 그냥 일하면서 수익 볼래, 그냥 뭐 일시적으로 흔들림에 대해서 난 인내할 자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상향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면 나는 중장기 투자를 할래 하시면 엔젤 로보틱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영상이 매번 30분이 넘어가는데 이것저것 설명하느냐고, 여하튼 들어주시냐고, 항상 들어주시냐고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